국민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김동수 교수님의 바른 말을 들으시겠습니다. 김동수 교수님이 부정선거를 알아내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짜 금받지가 판을 치는 세상. 깜깜한 방에서 표 바꿔치기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짜 금배지가 판을 칩니다. 부정선거가 판을 칩니다. 선거 베껴먹고 국민 베껴먹는 세상. 대통령이 부정선거 눈 감아주는 세상.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나라가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부정선거는 주변에 봐주는 세력들이 너무나 막강한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사하라. 부정선거 극형에 처하라. 국민들이 봉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이 300명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번에 253명을 뽑았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이외에 여러 당이 있지만 거의 이 투표수 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한 7개 당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외 사전투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618표를 얻어서 33.4, 국민의 미래는 3,790표를 얻어서 27.4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360표 2.6, 새로운 미래 223표 1.61, 개혁신당 752표 5.4%, 자유통일당 153표 1.10%, 조국혁신당 3,925표를 득해서 28.3이 되겠는데요. 자, 제일로 많이 나온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두 번째가 조국혁신당인데요.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비례대표 정당, 위성정당이 조국혁신당보다도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자, 우선 샘플을 뽑았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파장동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사해 보니까요. 1위가 어디냐? 1위가 관내 사전투표 1위가 역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592표를 득해서 32.6,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1586표 32.4, 녹색정의당 91표 1.86, 새로운 미래 66 1.35, 개혁신당 172 3.52, 자유통일당 62 1.26, 조국혁신당 1313표를 얻어서 26.9를 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동에 있는 4월 10일 날 당일 투표를 조사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2367표로 28.9, 국민의 미래
3086, 37.7, 녹색정의당 192, 2.34, 새로운 미래 132표 1.61, 개혁신당 376, 4.59%, 자유통일당 297표 3.63, 조국혁신당 1727표를 얻어서 21.12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1위는 어디냐? 국민의힘입니다. 37.7. 두 번째는 어디냐? 더불어민주연합 28.9. 3위는 어디냐? 조국혁신당 21.12.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는 다 높아요. 다 높은데 당일 투표가 낮은 데는 어디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일 투표가 낮고 다른 당은 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반증합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만 관내 사전투표가 투표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누가 이런 비례대표까지 이렇게 전산 조직을 해서 왜 부정선거를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비밀입니다. 아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 있잖아요. 대선할 때 그 양정철 그 홍보 담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민주원장도 알고 조국도 정무수석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바로 국민 봉기가 일어나야만이 이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선거를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밝힌다면은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시간 많이 안 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례대표 투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역시 관외 사전투표 1위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5,133표로 31.3을 얻었고요. 2위는 국민의미래 4,983표로 30.4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강원의 춘천시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위를 했고요. 2위는 국민의미래, 3위 조국의 혁신 무려 4,486표를 얻어서 27.4%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3동입니다. 이 후평3동이 선거인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를 조사해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1223표 그리고 국민의미래는 1671표로 39.3 제일로 높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24.1%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높았는데 당일 사전투표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관내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가 득표율이 높습니다. 네, 이게 공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가짜 투표를, 일용 투표를, 가공 투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없어요. 비례대표만 12표를 얻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12표. 네? 12표를 얻었습니다. 자, 12표를, 조국혁신당은 12표고요. 자, 그런데 비례대표 당선인을 보니까 이번 녹색정의당도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미래에서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죠. 세종시에서.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원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구에서. 자,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말이죠. 진보당의 두 비례대표 2명을 줬어요. 정혜경 씨와 전종덕 후보. 예. 그리고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씨와 한창민 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에 서미화와 김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가 6명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 김종민과 윤종호 진보당을 합치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2명에다가 더불어민주연합에 8표를 더하면 딱 20표입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숫자가 기가 막히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이 조국혁신당에 들어간다면 뭐가 되느냐? 국회 교섭단체가 만들어집니다. 20명이죠, 20명. 국회 교섭단체 20명이 만들어지면요, 국회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예. 아마 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뭐 한동훈 특검법 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런 거 붙이면서 국회법을 개정시켜가지고, 예? 국회 교섭단체를 10명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을 또 내세울지도 몰라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회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둘 수가 있어요. 간사를. 예? 국회의원 그 20명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한테 법률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안 주려고 지금 뭐 엄청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한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정도는 국민의힘에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비례대표. 예? 예. 원래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각 당에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당선시켜가지고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례대표가 난무해가지고 말이죠. 예,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촉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김종민 대표는 새로운 미래에서 당선이 됐어요. 극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아마 이분도 부정투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민 당선자도 어쩌면 조국혁신당으로 가지도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봐요. 자, 이제 머리들 맞대고 말이죠.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 로비해가지고요. 국회 교섭단체 만들려고 아마 엄청난 로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견제할 수도 있어요. 견제하면 20석이 안 되는 거고 12석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데도 충족 요건이 됩니다. 예, 대표 발의하는데 나머지 9명만 있으면 10명만 채우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국혁신당 12명 막강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조국혁신당한테 이렇게 많은 비례대표 투표율이 주었을까? 이건 참 아마 조국시 이 내용 알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졌다는 거 있거든요. 빚을 졌다. 야, 조국 전 장관 내가 너무 빚을 졌다. 이런 빚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봉기로 일어나야 될 겁니다. 국민 봉기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깨달아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무슨 지금 부정선거가 있냐 말이죠. 음모론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정투표, 비례대표까지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 주세요. 많이 퍼뜨려 주세요.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가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짜 금배지가 판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 조사하라! 감사합니다.